바이솜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적 강자인 분야들은 정말 많습니다. 일명 강국이라고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분야들 말이죠. 먼저 반도체가 있고 조선업도 있습니다. 배터리도 있고 철강도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트럼프의 깡패짓과 유럽의 동조로 좀 힘들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방산 강국으로도 인정받고 있죠. 게다가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문화 소프트 파워에서도 최강국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린 이 문화 소프트 파워 안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강국인데요. 또한 백악관 대변인도 IMF 총재도 흠뻑 빠진 K-뷰티, 뷰티 강국으로서의 입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강국이라는 칭호를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우리나라가 그런 타이틀로 칭송받는 것 중에는 우리 모두가 간절히 염원하던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요리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의 IT 및 콘텐츠 리뷰 전문 매체 소프트닉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 요리를 알린 흑백요리사 시즌2의 공개를 앞둔 지금 이 프로그램의 흥행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새로운 요리 강국이기 때문임을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종원 대표 이슈는 별도로 해야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한국 문화의 심도 있는 탐구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는 드라마, 영화를 넘어 한국 예능의 힘이 증명된 순간이기도 했지만 한국 요리의 힘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것임을 기사는 주목했는데요. 그런데 마침 한 나라의 음식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그 나라가 요리 강국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국가 소프트 파워의 위력적인 부분인지에 대해 우리가 확실히 체감하게 해주는 타임지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제는 한식이 아니라 두바이 초콜릿이었지만 내용 중에 한식이 중요한 예시로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아랍에미리트가 수십억 달러를 써도 얻지 못할 진짜 호감이 생기는 이미지를 두바이 초콜릿 하나로 만들어냈다면서 이처럼 소프트 파워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 공감으로 발생한다 정의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가 이미지 브랜딩하느라 국가 호감도 올리느라 전 세계 국가들은 모두 천문학적 홍보 예산을 들이며 인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별로 큰 소득이 없는데 그저 하나의 맛, 미식의 즐거움이 더 큰 효과를 불러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두바이 초콜릿이 아랍에미리트에 선사한 극적인 효과를 한식과 비교하며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최근 한국의 놀라운 문화적 부상은 K-팝과 K-드라마뿐만 아니라 한식도 함께 이뤄낸 것이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한식은 기존의 문화 콘텐츠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충격적인 수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외식 산업 및 트렌드 전문 미디어 푸드 서비스 이퀴먼트 앤 서플라이즈는 한식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K-뷰티와 K-팝 그룹들이 먼저 그랬던 것처럼 미국인들의 삶 곳곳에 자리 잡았다면서 한국 요리들은 현재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숫자로도 증명되고 있다는 기사는 시장조사 기업 서카나가 2024년 9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한식당은 10% 이상 증가했고 2018년 이후로 450개 이상의 신규 한식당이 문을 열었다면서 대도시에서는 한국식 파인다이닝이 확고히 자리 잡았고 한국적 뿌리를 바탕으로 하여 고급 재료, 전통 조리법, 현대적 플레이팅을 무기로 하는 한국 셰프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명한 요리 어워드들에서도 한국인 셰프들의 수상이 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흐름은 바로 한국 요리 재료를 유통하는 마트의 확장에 있다는 기사는 1982년 한국인 이민자가 창업한 H마트는 이제 지점이 100개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미국을 대표하는 트레이더 조스와 같은 메인스트림 마켓들도 한식 식재료들을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외식 문화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바로 한국 음식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기사는 이런 변화가 만들어낸 가장 놀라운 부분은 한식이 서구권 사람들의 입맛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벨기에의 대표 일간지 소소아는 지금 피클이 갑자기 떠오르고 있다면서 원래 햄버거나 샌드위치에 끼워져 조연에 불과했던 피클이 맛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맛을 느끼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며 그 중심에는 바로 한식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더 대담한 맛, 더 강렬한 맛, 진짜인 맛을 서구인들도 원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한국 요리의 부상이 분명히 한몫하고 있다는 기사는 김치와 고추장 같은 한국의 각종 발효식품들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먹어온 것들이지만 이제는 서구 식탁에서 매력적인 맛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피클까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이런 발효 음식과 강렬한 맛의 풍미는 약간 곁들여 먹는 수준이었는데 한식의 맛에 눈을 뜬 서구인들이 이제는 이런 강렬한 맛을 요리의 메인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식이 서구인들의 입맛을 바꾼 것 말고도 한식의 더 충격적인 위력에 대해 보도한 기사도 있었는데요. 고급 외식 문화와 미식 트렌드를 다루는 글로벌 매체 파인 다이닝 러버스는 서구 미식 시장에서 한식 기반의 비건 요리들이 가진 영향력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제 한국의 발효 음식들은 서구 미식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고 한식하면 김치나 불고기, 비빔밥을 떠올리던 시대는 지나고 한국다운 것을 강조하며 진정한 한식을 즐기는 것이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부 사람들이 된장 냄새를 불편해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서구인들도 그 냄새를 통해 진짜 좋은 된장을 판별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된장찌개를 탄생시키는 냄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생소한 식품의 향에 대한 거부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된장은 서구인들 사이에서 그런 생소함의 단계를 뛰어넘었고 글로벌 미식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한식이 가지는 진정한 위력에 대해 프랑스에서는 한식이 외교적 파워까지 가지게 된 것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한식에 대한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할 정도였는데요.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저널리스트 안 플레르 드레스트르가 프랑스의 시장과 식당들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한 한식 트렌드를 추적하여 이를 5부작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였고 이것이 프랑스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공영방송 프랑스 5에서 방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미디어 전문 매체 프랑스 TV 프로는 프랑스에서의 K푸드의 부상을 설명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어떻게 김치를 강력한 소프트 파워 도구로 탈바꿈시켰는지 그리고 그들이 조상들의 유산과 치밀한 국가 전략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준다면서 접시 위에 놓여진 한식의 지정학적 여정에는 세계적 영향력을 향한 야망이 담겨 있다고 소개했는데요. 또 다른 매체 모스테이크는 국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매우 성공적인 국가 전략이 바로 김치 외교라면서 한국 요리는 단순히 미각의 문제가 아니라 뚜렷한 외교적 풍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매체 라쿠아 또한 한국 요리는 이제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와 문화 외교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한국은 글로벌 음식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로 빛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오랫동안 강대국들의 그늘에 가려져 있던 한국은 드디어 국가 이미지의 중요한 자산을 발굴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K푸드 현상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은 물론 한국의 관광산업까지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프랑스의 미디어 매체 프로그램 텔레비전 역시도 현재 프랑스에는 수도 파리에만 무려 300개의 한식당이 있다면서 프랑스는 유럽 전체에서 K푸드를 가장 많이 즐기는 나라로 자리매김했다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식하면 건강함, 유쾌함, 그리고 맛있다라는 세 단어가 떠오른다는 것이었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우리의 미덕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한식의 맛에 눈을 뜬 세계인들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흐뭇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국가 전략 및 외교 전문 매체 아리오는 한식이 지금 전 세계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이에 이는 우리나라의 국력과 직결되는 어마어마한 위력이 되었음을 주목했는데요. 한식은 이제 세계적 유행을 통한 한국 문화의 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제조업 강국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한식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김치는 이제 우리만의 음식이 아닌 전 세계의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마트들은 김치를 그냥 매대 한 켠에 취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냉장 코너의 한 섹션에 김치만 전문적으로 취급할 정도인데요. 그래서 김치는 이제 우리나라에게 외교적 파워까지 선사하고 있으며 세계인들의 식탁 위에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이상하다, 냄새가 이상하다, 너무 맵다라는 등으로 한식 특유의 강렬한 맛과 향에 거부감을 가지던 그들이 이젠 자신들의 입맛까지 변화시켜가며 중독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발효를 통해 시간을 맛으로 바꿔냈고 미식의 즐거움과 나눔을 통해 식탁을 공동체로 바꿔냈으며
검소한 재료 속에서 가장 깊은 풍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그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맛으로 그들을 매혹시키고 문화로 그들을 연결시켜 그들의 마음속에 기억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이죠. 요리 강국 대한민국. 세계는 이제 식탁에서도 대한민국을 배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